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굿모닝 MB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요청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연합군 참여는 피한 건데 미국은 환영했지만 이란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가 3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인데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연말 시한을 무시한 건 미국이라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주권 방어를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해 네팔군 특수부대 요원들과 드론을 투입했지만 실종자 발견에는 실패했습니다. 실종 교사 4명과 동행했다 오늘 새벽 귀국한 충남 해외교육봉사단 교사들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재판부가 잠정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선고를 또 유보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3중, 4중으로 과대 포장된 선물 세트가 여전합니다. 재활용조차 안 돼 환경을 해치지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던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은 말뿐입니다. MBN이 현장 고발합니다. 국내 우한 폐렴 확진자 발생 소식에 공항과 항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 방역까지 나섰지만 춘절 중국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확산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심 환자 3명이 추가됐지만 다행히 우한 폐렴이 아니라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위생소독 용역 직원들이 일렬로 줄지어 서서 소독약을 뿌립니다. 국내 첫 확진자 소식과 함께 인천공항은 소독 횟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우한에서 들어온 입국자 전용 게이트도 별도 운영 중입니다. 강화된 방역에도 국내 추가 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감염자가 약 복용으로 발열 증상이 잠시 해소되거나 무증상일 경우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량 환자 발생 상황이 있다 그러면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건 이제 사실은 금방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큰 의료진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우한에서도 이미 확진이 있잖아요. 그런 전개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사스나 메르스와 유사한 거고 WHO도 그런 잠정 가이드라인이기. 어제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의심 환자는 전날보다 3명이 추가됐지만 모두 음성 판정됐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도쿄올림픽 복싱 예선전이 열립니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어서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 대표팀의 연기 요청에도 중국과 IOC는 대회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대비 태세는 갖추고 있는 걸까요?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노리는 한국 복싱 대표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이 다음 달 3일부터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우한 폐렴 사태에 대표팀은 예정됐던 출국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는 우한 폐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다며 출국을 31일로 미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중국 측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OC에도 예선전 연기를 요청했지만 IOC 역시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급하는 등 예방책으로 감염에 대비할 계획이지만 대표팀 숙소가 대회장에서 200m 거리에 있고 대규모 선수단이 모이는 만큼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부의 파병 결정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 강감차남 대신 왕건함이 투입되고 어제 오후 5시 30분을 기해 임무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의 소말리아 해상 1130km 구역에 더해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아라비아만까지
총 길이 3,966km에 달하는 해역에서 선박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작전 구역이 3.5배가량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지난 2005년에 진수된 4,400톤급의 왕건함은 최고 속력 30노트, 시속 약 55km로 달릴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방공 구축함입니다. 최대 480km의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유도탄과 경어뢰 등 대잠수함 능력은 물론이고 무인기나 다른 함정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공, 대함, 미사일도 탑재됐습니다. 무스카트항을 기항지로 헬기 한 대와 고속단정 셉척, 특수전 UDT 장병을 포함해 우리 군 320명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던 지난 2004년과는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중동 지역에 우리 군이 파병된 건 지난 2004년 자이툰 부대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른 파병이란 점에서 비슷하지만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전 직후 재건을 위한 부대로 호위 함대를 보내는 이번 결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이툰 부대가 있었던 곳은 쿠르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곳에 파병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란과 완전히 지금 그 총을 같이 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선 지난해 9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에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혔고 이란이 보유한 사정거리 200km의 중거리 대함 미사일을 비롯해 잠수함에서 나오는 어뢰 공격도 우리 해군에 위협적입니다. 우리 상선이나 왕건함이 직접 공격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쪽에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 국민을 보호한다. 그래서 위협의 성격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다시 논의하고 이런. 현재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7개국이 참가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8개국은 현지 시각 20일 호르무즈 해협의 독자적인 경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에 반발하며 또다시 강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하며 더 이상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국제 무대에선 북한이 새로운 길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고 제재를 지속하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연말까지 새로운 비핵화 셈법을 제시하라고 미국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주 참사관은 또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핵실험 등을 자제해왔다며 그 이후로 미국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대북 제재와 한미 군사합동훈련이었다며 미국의 제재는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 참사관은 더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과 같은 약속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이 적대 정책을 계속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없다고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길을 언급한 가운데 다음 달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또다시 도발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두껍게 쌓인 눈과 얼음 때문에 수색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된 지 어느덧 엿새째. 그동안 추가 눈사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수색 작업이 어제 오전 다시 이어졌습니다. 네팔군 구조특수부대 요원 9명은 포카라 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사고 지점에 내려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악인 엄홍기 대장도 금속 탐지 장비와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 지원에 나서며 힘을 보탰습니다. 수색 작업을 가로막는 건 현지의 눈과 얼음입니다.
사고 현장에 눈과 얼음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데다 눈이 다져지면 수색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이 때문에 근처 동굴에 있는 물을 끌어와 눈과 얼음을 녹이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눈사태 사고를 당한 교사들과 같은 팀 소속인 충청남도 교육청 해외교육봉사단 교사 6명은 오늘 오전 5시쯤 귀국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특수수사나 선거, 공안수사를 하는 부서 13곳을 없애고 이를 민생수사를 하는 형사부 등으로 바꾸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안을 토대로 하는 두 번째 추미애발 검찰 인사폭풍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민생사건 처리를 특별히 강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무엇보다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 행정력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속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생활 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 개편안의 핵심은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없애 민생사건을 살피는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한다는 것. 특수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절반으로 줄이면서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선고와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 역시 축소되면서 4개 청 5개 부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역시 형사부로 바뀌면서 앞으로 조세, 과학기술 사건은 서울 북부지검과 서울 동부지검이 각각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전환되는 형사부는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일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연속성이 끊길 우려에 대해선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법무부는 필수 보직기관과 상관없이 바뀐 직제에 따라 검찰 인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르면 추미애발 인사폭풍은 내일 불어닥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봉사단 주옥순 상임대표가 경북 포항 북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던 지난해 8월 저희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를 파기한 데 대해 아베 총리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올해 핵심 의제가 기후변화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막 기조연설에서 환경 문제 대신 미국 경제에 대한 자화자찬만 늘어나 청족에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보스에서 매일경제 박봉권 기자입니다. 어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의 화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기후변화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와 소비자,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 세계 기업이 주주만을 위한 단기 실적을 추구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소득 양극화를 가져온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A better balance of women and men in the leadership of a company. I think also a company that also cares about the environment will also be more sustainable. 재앙에 가까운 호주 산불로 관심이 커진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도 화두였습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개발을 옹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사로 참여해 논란이 됐는데 연설 대부분을 자국 경제 성과 홍보에만 할애해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We must reject the perennial prophets of doom and their predictions of the apocalypse. This is a time for optimism. Fear and doubt is not a good thought process.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세계경제포럼 개막 기조연설을 15분 뒤늦게 시작한 데 이어 당초 예정됐던 질의응답을 생략해 포럼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보스에서 매일경제 박봉원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센터 의료진들이 닥터 헬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지금의 인력으론 도저히 헬기에 탈 수 없다는 건데 닥터 없는 닥터 헬기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이후 2달째 운항이 중단된 경기도의 닥터 헬기입니다. 사고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안전 점검을 받고 오늘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항이 시작도 되기 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 의료진이 탑승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으로 헬기 탑승 업무까지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결정엔 최근 센터장 자리를 물러나겠다고 밝힌 이국종 교수의 뜻도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비행하는 간호사도 손가락 부러져 나오고 말이야 유산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인데 빨리 증원해줘야지 더 타겠잖아요 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와 긴급대책회의를 연 경기도는 아주대 외상센터를 방문해 온종일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대병원 가셨는데요. 출장 중이셔서 늦게 들어오세요. 다 같이 가셔서 안 계세요. 이러한 가운데 경찰이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했다며 고발된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주대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길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소장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 전 장관 측이 공소 내용이 거짓이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측에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변호인단 공식 입장문 내용입니다. 변호인 측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씨의 주장 등 상황을 검토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건 민정비서관의 정상적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보고를 받고도 감찰을 계속 지시했는데 유재수 씨가 잠적해 사실상 감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검찰의 고소 내용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검찰 공소 내용이 허구라고 지적한 날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대학본부에 조 전 장관 징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전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 판례 특수 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는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직위 회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의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서울 롯데월드몰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연결식에는 롯데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데 연결식 후 운구 차량은 신 명예회장의 말년 거주지인 롯데월드타워를 한 바퀴 돌고 떠날 예정입니다. 장지는 울산 울주군 선영입니다. 성산대교를 건너던 SUV 차량이 난간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곳곳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40대 운전자와 함께 성산대교 아래로 떨어진 SUV 차량입니다. 성산대교 북쪽으로 향하던 SUV 차량은 다리 동쪽 난관을 뚫고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3차로를 달리던 사고 차량은 교량 공사를 위해 펜스가 제거된 지점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돌진했고 난간을 뚫은 뒤 한강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이대 목동병원에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13시 38분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조당국은 당초 탑승자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색을 벌였지만 운전자 한 명만이 차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과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 남성이 서울의 한 주택 옥탑방까지 올라가서 혼자 사는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현관문은 1층에서부터 열려 있어서 남성은 수차례나 범행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둘러보니 출입보안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2일 밤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곳은 다름 아닌 가장 위층에 있는 옥탑방이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나와갖고 계속 여기를 배회를 했어요. 경찰 출동 10분 전에 딱 사라졌더라고요. 당시 1층 출입문이 열려 있어 남성은 어렵지 않게 건물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 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단속에는 매우 소홀한 모습입니다. 잠겨 있는 듯하나 누구나 열 수 있게 돼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아예 대문 자체가 없는 공동 주거구역도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서울 시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1인 공동주택 40곳을 둘러본 결과 절반 수준이 출입구 보안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들은 이게 현관 보안이 다 돼 있는데 예전의 건물들이 보안이 좀 취약하죠. 주인이 뭐 자기 주관에 의해서 저희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셔가지고 난동 피운 적 한 번 있으셨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 1층에는 도어락도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무섭고.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이어진 주거침입만 1,600여 건. 주택 보안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한데 묶은 대구 통합공항 이전지가 어제 주민투표 결과 경북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공동후보지로 정해졌습니다. 대구에 민간공항이 들어선 지 59년 만에 결정된 이전입니다. 하지만 군위군이 투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내놓아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큐브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는데요. 9살 소년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루빅스 큐브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엔 무려 750개의 큐브가 사용됐는데요. 각 큐브 면의 색을 이용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레슬링 선수를 담아냈습니다. 올해 9살이라는 이 소년. 사실 소년은 난독증을 앓고 있어 글을 배우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는데요.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미국 텍사스에선 맨발을 한 소년이 $300 상당의 물건을 훔쳤는데요. 그런데 아이에게 이를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유리문을 뚫고 담배가게 안으로 들어간 한 소년. 맨발의 이 소년은 $300 상당의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밖에 누군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건물 밖에서 망을 보며 뭔가 지시하는 한 어른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아직 범행을 저지른 이들을 잡진 못했는데요. 하지만 가게 주인은 도둑질한 아이보다 도둑질을 시킨 어른을 더 비난했습니다.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어른이 더 큰 잘못을 한 거라며 더 이상의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기 전에 그 어른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네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올 텐데요. 오늘은 남부지방과 충청에 계신 분들 우산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주와 일부 호남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후에는 그 밖에 전북과 경남, 밤에는 충청과 경북,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서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서 20에서 60mm, 많은 곳은 제주 산지에서 100mm 이상, 남해안에서는 10에서 40mm, 남부 곳곳으로는 5에서 20mm가량이 오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지로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은 내일 새벽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정도만 살짝 스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주된 비구름대가 제주도와 일부 호남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충남 서해안에서는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은 흐리기만 할 뿐 비 소식은 없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에서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비구름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도에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볼에 닿는 공기가 확실히 부드러워졌죠.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영상 0.9도, 전주는 2.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역시 서울 8도, 강릉 9도, 전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첫날에는 동해안에서, 설 당일에는 제주에서, 일요일에는 남부지방, 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